안녕하십니까. 부패 방지 뉴스의 김병철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빙그레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3천만 원짜리를 걸어가지고 그 재판 기일이 이제 며칠 안 남고 해서 또 그 답변서도 적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자료가 정리가 돼서 방송을 좀 내보내 드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했고요. 그래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뭐 살면서 그렇게 뭐 많이 뭐 신고를 해본 적은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고. 그래서 저는 본래 그 출생은 강원도 장성에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아버지하고 가족들이 부산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돼 가지고 부산에서 이제 계속 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나오고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뭐 남들한테 뭐 피해 준 적도 없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좀 살고 이랬는데 조금 그런 건 있었어요. 뭐냐면 좀 남들하고 좀 달리 좀 불의를 보고 하면은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방송을 내보내면서 너무 황당하고 왜냐하면 제가 주식회사 제때하고 운송 계약을 해가지고 빙그레 공장에 출입하면서 빙그레 공장 4군데 그 다음에 물류센터 한 7군데를 제때 물류센터 7군데를 물건을 배송하면서 처음에는 저도 뭐 이제 처음 하는 일이고 이래서 잘 못 느꼈는데 2018년도 4월에 주식회사 제때 경산물류센터에서 우리가 온도에 민감한 우유 제품을 나르다 보니까 온도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배송을 해줬는데 저녁 8시부터 냉장실에서 우유를 끄잡아내가지고 한두 시간도 아닙니다. 한 6시간 이상 새벽 2시 반까지 매일 그걸 끄잡아내가지고 엄청난 양의 우유를 끄잡아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게 너무 놀래서 처음에 너무 놀랬죠. 너무 놀래고 그때는 좀 4월 달인데 그때 당시 온도가 뭐 13도 이래 됐지만은 제가 너무 놀래서 또 사진도 찍고 또 혹시나 내가 또 잘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관찰을 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그좀 조금 좀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온 물류센터며 공장이며 이게 다 불법으로 그래서 제가 막 고민도 많이 했어요. 고민도 많이 하고 과연 이걸 외부에 알릴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고발을 하게 되고 신고를 하게 되면은 뭐 제가 약자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제 일단 신분이 노출이 되면 저 역시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런 불법 행위들이 왜 그러냐면 뭐 단순하게 일이 된 것 같으면 신고를 안 하죠. 안 하는데 이 보니까 완전히 집단으로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내부에도 우리 지금 운송기사들만요 1000여 명 그다음에 빙그레 직원들이 제때 직원들이
운송기사들 빼고 한 200명 이상 되고, 그 다음에 빙그레 공장에는 2,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2,000명이 넘는데,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불법 행위를 집단적으로 이렇게 할까? 왜냐하면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또 대학 다닐 때는 생물학을 했어요. 생물학을 해서 특히나 이제 질병들, 전염병,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하죠. 동물에게서 사람에게 옮겨갈 수 있는 병들이 또 있고, 그래서 이런 축산물이나 이 식품들은 이런 온도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관찰을 하다 보니까 막 공장의 벽을 뜯어내고, 그 다음에 우유라 이런 것들을 검사할 때도 수의사가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운전기사가, 화물차 운전기사가 하지를 않나. 그 다음에 우유를 생산하고 난 후에도 공장에 있는 냉장 시설들이 다 벽이 철거돼 가지고 기준 미달의 시설에 하루나 이틀 정도 보관된 후에 이 우유들을 물류센터로 갖고 가서는 냉장실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복도에다가 또 한 하루나 이틀 정도 방치하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배송하는 날에는 저녁 8시부터 저녁 8시부터 차에다가 상차를 해놓고 새벽 4시까지 그 더운 여름에도 냉동기를 한번 돌리지를 않고, 이런 행위를 보고 이건 안 되겠다 이러다, 그리고 또 고발을 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빙그레 김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소독기를 또 안 돌려요. 안 돌려서 그 농가에 출입하는 원유 집유차들이나 이런 차들은 다른 차들하고 달리 꼭 소독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소독을 안 함으로 해서 구제액이나 이런 것들이 발병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되겠다 해서, 또 제가 세종시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찾아가서 신고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식약처로 가서 신고를 하라 해가지고 청주에 있는 식약처에 또 찾아가서 거기서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공무원들이 가장 큰 원인은 식약처 공무원이죠. 식약처 공무원이 자기가 신고받은 내용 중에 단속하는 차들 차량 단속 빼놓고 나머지는 제보고 관할관청에다가 신고하라 해가지고 경남도청하고 김해시청에 이제 신고를 먼저 했었는데, 그 김해시청하고 경남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제 신고 내용하고 신분을 빙그레하고 주식회사 Z에 알렸죠. 알리고 난 후부터는, 그게 9월 25일입니다. 2020년 9월 25일부터 계속해서 찾아와가지고, 처음에는 만나지를 않았어요. 만나지를 않았는데, 한번 당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집 앞에 4시부터 오후 꼭 한 4시나 되면 오거든요. 4시나 되어 와가지고 저녁 7시, 8시까지 계속 배를 눌리고 저한테 저를 만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가족들이 불안해가지고 외부에 출입이 안 되는 거예요. 출입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 가정생활도 안 되고 가족들도 너무 불안해하고 해서, 그래서 가족들이 집에 집사람이 좀 만나서 찾아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만났고, 제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어요. 신고할 수 있었지만 또 아는 사람들이고, 또 제 동생도 저 배송일에 근무를 하고, 제 동생도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면서 저는요, 그 남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없고, 제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하지만은 저도 살면서 좀 사람들을 좀 많이 도와준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도와주다가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했지만은 한 번은 제 기억에 제가 있었던 일을 왜냐하면 이제 저를 좀 도와달라는 뜻에서 이 방송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좀 살아왔는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게 1986년도예요. 제가 기억을 좀 더듬어 보니까 1986년도 12월경인데 학력고사를 치기 한 2, 3일 전인 것 같아요. 2, 3일 전인데 이제 독서실에 갔다가 이제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러 이제 집에 왔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는 집에서 이제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저는 이제 집이 2층에 있었기 때문에 불이야 하는 소리를 듣고 내다보니까 저희 옆집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배우고 했지만은 이 화재가 나면은 초기 진압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서 상황을 확인을 하니까 여자 한 분이 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저렇게 골목길에서 이렇게 뒹굴고 있고 그래서 그 몸에 불 붙은 그를 할머니 한 분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 어머니더라고요.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불을 끄고 있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판단한 게 저기 바게트를 가지고 물을 해가지고 하면 진압이 되겠다 싶어서 내려가서 불을 껐죠. 불을 끄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 안에까지 이제 불이 옮겨 붙었는데 다행히 초기 진압이 됐어요. 돼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바닥에 이제 물이 막 떨어져 있으니까 전기가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버님이 오셨어요.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바깥에 이제 나오니까 이제 몸에 불 붙은 여자분이 쓰러져 있고 그 옆에 이제 할머니 한 분이 계시고 이런 상태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몸에 이제 불 붙은 걸 껐는데 앰뷸런스가 왔습니다. 앰뷸런스가 왔는데 그때 또 앰뷸런스는 그 이상하게 따라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일단은 앰뷸런스에다가 이제 그 여자분을 들것으로 실어가지고 싣고 나니까 같이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족이.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아버님이 저보고 따라가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탔죠. 뒤에 타고 그래 갔는데 뭐 이제 몸에 불이 붙다 보니까 그 여자분이 이제 그 몸빼라 그러죠. 몸빼 안에 이제 스타킹을 이렇게 신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불이 붙어 놓으니까 이 스타킹이 타면서 살을 파고 들어갔더라고요. 파고 들어가고 머리 뒤쪽까지 이 아래 저기 다리부터 해가지고 몸 한쪽으로 해가 머리까지 다 탔는데 그 가면서도 막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무당이더라고요. 무당인데 막 주문을 외우고 막 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저기 몸에 불이 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차가 막 흔들리고 하니까 몸이 이제 들것에서 침대에서 떨어지고 이러니까 뭐 그걸 받치면서 이렇게 해가 겨우 해가 이제 그 제가 대연동에 살았는데 그 재해병원이라고 그쪽에 이제 옮기고 그래 있다가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집안에 사람이 한 분 있었는데 남자분이 있었는데 돌아가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연하 남자하고 같이 살다가 그 집에 그 여자분이 그 남편을 죽였는가 봐요.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불을 휘발유나 이런 걸 뿌려가지고 그래 불을 질렀는데 자기 몸에도 이제 달라붙었죠. 붙어가지고 있다가 그 이후에 한 3개월 후에 3개월이나 한 4개월 후에 이제 할머니 한 분이 그때 이제 불 끄고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담배 한 번을 이렇게 주면서 그 이제 자기 딸인데 화재 때문에 그 이제 물을 뿌려가지고 화재에 물 붙은 데는 이게 물을 뿌리면 안 되는데 물 뿌려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그때 고마웠다면서 담배 한 번을 이렇게 사다 주셔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1992년도입니다. 8월 달인데 저희 모친이 이제 아버님은 개인 택시를 하셨고 어머니는 제가 대학 3학년 때인데 그 학교 매점을 하셨어요. 저기 문현동에 배정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이렇게 붙어가 있는데 그 공통으로 쓰는 이제 학교 매점을 하셨는데 그때가 이제 내일 이제 개학을 하면은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밥을 해주거든요. 학교 매점을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 식사를 어머님이 하고 이래서 이제 개학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청소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매점에 갔죠. 매점에 갔는데 이제 안에 사람이 안 사니까 매점에 이제 내일 개학이고 해서 이제 갔는데 이제 가니까 쉬었다가 공장 입구에 있는 매점 입구에 쉬었다가 한 거의 한 밑에서 한 40cm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별 생각 없이 이제 그때 어머니하고 저하고 우리 아버님하고 세 명이 있었는데 청소도 하고 이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샷다를 싹 올리니까 조그마한 애가 내가 보니까 한 4살, 5살 정도 되는 애 같은데 여자애인데 눈물을 막 흘리면서 저를 보더만은 아빠 이라더라고요. 그래서 딱 애를 보니까 놀랬지 저도 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아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애가 아랫도리가 벗겨져 있고 아랫도리 밑에는 이제 피도 막 흐르고 이래가지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딱 하니까 혼자 있는 게 아니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딱 뒤져보니까 저 안에서 사람 한 사람이 어? 저한테 막 도망을 가기 위해서 덮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 그 사람하고 싸움이 이제 붙어가지고 있는데 그러고 이제 상황을 봐서 이제 우리 아버님이 그때는 이제 휴대전화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아버님이 이제 파출소가 조금 멀리 있었지만 아버님이 이제 한테 얘기해가지고 경찰을 부르러 가고 저는 이제 그 범인하고 싸움이 붙었죠. 근데 싸움이 붙었는데 그 계단 쪽이라서 상당히 위험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같이 계단으로 뒹굴고 하는데 이 사람이 주머니에 있는 칼을 끄잡아내서 다 죽이겠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먼 곁길에 붙어가지고 같이 이제 뒹굴고 한 30분 정도 뒹구른 것 같아요. 싸움하고 이랬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저도 뭐 그때는 25살 이 정도 되었었는데 30년 전이니까 그럼 한 25살 정도 돼서 그때 한참 힘이 셀 때 아닙니까 그죠? 그럴 텐데 그래가지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걸 안 돼가지고 있는데 저희 모친이 옆에서 보고 그 사람이 이제 좀 저를 제압하려고 그러면은 어머니가 이제 신발을 벗어가지고 그 사람 얼굴을 때려가지고 그 사람이 제압이 됐어요. 제압이 돼가지고 그리고 한참 이제 한 30분 동안 이렇게 뭐 격투 아닌 격투를 하다가 도망 못 가게 잡았고 그 이후에 이제 경찰이 와서 이제 경찰한테 넘겨주고 그 일이 있은 후에 한 3일 정도 알아누웠습니다. 얼마나 좀 격렬하게 싸웠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어머니가 어린애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 애가 손상이 많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장기 쪽까지는 몰라도 뭐 피가 많이 흘러서 손상이 많이 돼가지고 성폭행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애가 아직 어리고 이러니까 소문이 좀 안 나게 해달라 이래서 저희는 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얼마 있으니까 또 이제 형사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이 사람이 사건 정황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이후에 보복이나 이런 게 있을까 싶어서 상당히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보복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이 얘기를 해서 그 사람 근황에 대해서 형사분이 몇 번 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기소가 되고 재판이 돼 가갖고 나중에 보니까 형이 뭐 몇 년 이래 살아서 이제 우리하고는 당분간은 그거 하겠다 이래 생각을 했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아버님이 그 남부경찰서에서 보상금 그때 한 5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받았습니다. 받고 그랬던 게 좀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또 저기 1998년도 제가 9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98년도에 이제 그때 명절인 것 같아요. 명절을 앞두고 이제 새벽에 부천시장에 이렇게 시장을 가는데 그때 한 새벽 한 5시경인가 막 깜깜할 때였는데 그 도시고속도로 그 밑에 부암동 쪽인데 저기 내려오는 길에 횡단보도에 이렇게 차가 이제 신호에 걸려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출발을 하는데 출발해가 얼마 안 가서 막 자동차 발통이 몇 개 떨어져 있고 막 이리 돼 있더라고요. 돼 있어서 저는 뭐 운전을 하고 있었으니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차가 그 고가다리 내려오는 쪽에 트럭인데 1톤 트럭인데 부딪혀가지고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앞에 사람이 많이 갔거든요. 왜냐하면 신호 대기하고 있고 그 앞에도 차들이 갔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하는데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트럭이 이제 처박혀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있다 이래서 그때 이제 휴대전화가 처음 생겨서 제가 112에다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가지고 좀 전에 사고를 목격했는데 위치하고 얘기를 해주면서 그 안에 지금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보고 제가 이제 그때는 집이 화명동에 있었거든요. 화명동에 있어가지고 시장을 보고 이제 있는데 한 10시나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우리 진경찰서라고 하더라고요. 부산 진경찰서인데 아침에 신고한 사람 맞냐고. 그래 제가 신고했다고.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안에 사람이 타고 여자분인가는 몰랐는데 뭐 사람이 타고 집사람이 있어서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물으니까 운전하시던 분은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옆에 타고 있는 여자분은 의식은 좀 불명이지만은 살아 계신다 이래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행이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경찰관이 하는 얘기가 경찰서로 오래요 제보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하는 말이 제가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걸 본 사람이 있다고. 경찰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아니 그래 저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 집사람도 옆에 같이 타고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경찰관이 하는 얘기가 누명을 벗고 싶으면 즉시 오래요. 그래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죠. 아니 내가 지금 화명동에 있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마치고 오후에 가면 안 되겠냐니까 지금 오래요. 그래서 내가 그 옆에 경찰서가 있으니까 경찰서에다가 파출소나 이런 데 연락을 해갖고 제 차를 확인해 보시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누명을 벗고 싶으면 오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젊고 또 세상 경험도 많이 없고 해서 일단 뭐 누명 벗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 가서 했던 기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신고하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누명을 덮어 쓸 수도 있구나. 일단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도 뭐 신고를 몇 번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제 부천시장이 어머니가 매점을 하시니까 새벽 시장 같은 걸 제가 이렇게 봐드리고 해서 새벽에 시장을 이렇게 보면은 횡단보도 부천시장 앞에 큰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여자분 한 분이 무단횡단하다가 이렇게 넘어졌는 거예요. 그때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 그걸 또 발견하고 근데 의외로 그런 게 이제 사람이 쓰러져가 있어도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휴대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또 누명을 덮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막 옆에 있는 공중전화를 찾아가지고 공중전화로 119에다 신고를 해주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면은 이 우유를 배송하다가 이 사람들이 보니까 물류시설이 부족해요. 물류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냉장실 안에
아닌 복도에다가도 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제가 빙그레만 이렇게 운반한 게 아니고 비락우유, 메일우유, 그 다음에 한국 야쿠르트 이런데 배송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자주 하면 이 사람들은 온도 관리에 억수로 민감하거든요. 민감하고 심지어는 공차 상태에서 이 물건을 실을 때도 안에 예냉이라 해가지고 냉동기를 돌려서 1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물건을 실어주질 않아요. 근데 그런 다른 공장들은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 빙그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 더울 때는 우리가 대기하고 있다가도 바깥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면 우리 탑 안에도 30도가 넘어요. 그러면 그 냉동을 돌려야 됩니다. 냉동기를 돌려서 10도 이하로 떨어뜨려서 물건을 실어야지. 30도 되는 데다가 물건을 싣게 되면 변질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많이 발견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충격적인 거는 뭐 50대 이상의 차량에다가 냉동기를 저녁 8시부터 안 돌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고, 이런 것들은 신고가 돼야 되고,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이 안 했다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빙그레 저 주식회사 제때가 한 겁니다. 빙그레도 지금 냉장 시설이 또 문제가 있고요. 지금 뭐 사실 좀 말씀드리기에 좀 조심스러운 게 법원에서 뭐 가처분 신청이 돼갖고 뭐 그런 걸 못하게 해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지만 근데 그런 거를 해가지고 제가 신고를 했거든요. 신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누가 했는지 몰라야 되거든요. 몰랐는데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주식회사 빙그레에 알려줬다고. 알려주고 빙그레가 제때 알려줘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온 겁니다. 찾아온 거고. 찾아와가지고도 계속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삼자를 통해 제가 그 녹음한 파일을 해가지고 많이 올려드렸잖아요. 계속 돈을 주겠다. 계속 돈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뭐 관리 상무님이 내려온다. 뭐 그때 이제 추석이 10월 6일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죠. 많이 하고 왜 그러냐면 이 직원이라는 사람이 와서 계속 그렇게 돈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위에서 시켜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제 자기네들이 10월 이제 15일입니다. 2020년 10월 15일 날 그 대표이사가 내려온다 하길래 그래서 제가 할 말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보여드릴 겁니다만은 주식회사 제때가 기사들 운송기사들한테 사기도 치고 사기를 엄청나게 칩니다. 그렇게 해서 운송비를 남기고 그 다음에 세금도 덜 내는 부분 세금 덜 내는 부분도 내가 말을 했지만은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할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뭐 한두 사람한테 사기치는 게 아니고 천여 명의 운송 계약을 맺은 사람들한테 사기를 쳐가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사기를 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경찰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할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돈을 주겠다 이래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거 하지 말아라는 거 얘기를 했고 그날 마지막에도 그래가지고 막 자꾸 이 사람이 돈을 요구하라 하더라고요. 동영상하고 녹취 파일하고 다 올려드렸지만은 그래도 제가 사기 피해보험 금액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민사로 해서 받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만약에 제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려고 그랬으면 신고를 안 할 겁니다. 왜냐? 돈을 받으면 취하를 해야 되거든요. 취하를 하면
이런 것들은 제가 취하한다 해가지고 축산물위생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으로 고발된 이런 것들은 취하를 한다 해가지고 취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찾아와서 삼자를 통해서 돈을 주겠다 계속 한 거는 저를 걸어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 사람들한테 연락한 적이 없고 제가 그 사람들 오면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이랬는데 어떻게 이게 공갈이 되고 어떻게 이게 사람이 이렇게 제가 이 신고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계산을 해봤지 않습니까? 약 하루에 부산, 경남, 대구, 경북에 배송되는 우유를 냉장시설에서 이제 다 가동된 상태에서 가지 않습니까? 그게 하루에 50만 개에 이르는 200ml 기준에 50만 개나 되는 물량이고 지금 신고가 2020년 9월 달에 들어갔으니까 1년 한 지금 반이 돼 가잖아요. 1년 반 같으면 1억 병이 넘는 200ml 해가 1억 병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이 2번 이상 먹어 마실 수 있는 물량의 우유들을 냉장고가 돌아가고 정상적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배송되도록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리고 또 제가 그걸 가지고 신고를 했으면 국민권익위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수사관들도 그래요. 아니 제가 돈을 요구하지를 않았는데 그걸 하지를 않나. 그 다음에 이걸 어쨌든 간에 저를 신고를 못하게 하려고 명예훼손 3천만 원, 가처분 신청할 때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아니 저는 그런 뜻에서 신고를 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알려가지고 국민들한테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신고를 했는데 아니 이거를 가지고 돈을 요구한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경찰이고 참 경찰이나 이런 데서 제가 공갈 협박, 공갈 미수, 그다음에 뭐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건조물 침입 뭐 이래가지고 한 6개, 7개의 형사 고발을 당하고 이럴 때 솔직히 내 진짜 극한 마음까지도 생각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그렇게 신고하고 자기네들한테 연락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찾아와가지고 계속 사람한테 돈을 주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몇 번을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민사소송을 8천만 원 걸고 형사고발도 한두 건이 아니고 7건, 8건을 걸어가지고 이래 하니까 너무 억울해서요. 너무 억울해서 죽고 싶더라니까요. 아니 진짜 이거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 형사고발을 당해놓으니까 이 경찰관들이고 이런 사람들 다 범죄자로 생각을 해가지고 범죄자처럼 이렇게 하지를 않나. 그래서 진짜 너무 억울하고 진짜 죽고 싶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래 살아오지를 않았는데 국민 건강을 위해서 신고한 거를 공무원들이 제 신분하고 이런 것들을 보호해줘야 될 사람들이 보호해주지 못해가지고 지금 제가 범죄자로 몰려가지고 하니까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제가 뭐 나이는 작습니까? 나이가 지금 40 몇 살이나 되고 제가 이 신고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도 잃고 차를 지금 1년 반을 넘게 세워놨어요. 세워놔가지고 왜냐하면 이 차들은 냉동차들은 제가 15톤 냉동차인데 냉동차들은 고정한 이 냉동회사가 아니면 쓰지를 않아요. 다른 데 가서 일을 일반 카고차들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특수차들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일을 못하고
그러면 어디 뭐 보험료가 한 1년에 500만 원 일이 나가는데 보험은 안 낼 수도 없고, 그리고 일단 수입이 없으니까 힘들었죠. 많이 힘들고.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뭐 계속 놀 수는 없으니까, 또 그러니까 좀 건강도 좀 안 좋아지더라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하다가 겨우 이제 몸을 좀 추스려 가지고 작년 저기 11월 1월 4월 달부터인가 4월 달부터인가 제가 일을 했거든요. 일을 했는데 이제 무슨 일을 했느냐면은 25톤 저기 톱밥을 실어 나 산에 이제 톱밥을 실어 가지고 나르는 그 톱밥 운송 차량을 했는데, 그 운송 차량을 하다가 한 달 하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그만두게 된 이유도, 아니 이제 이 고속도로 이제 포항하고 영덕 간 고속도로 구간에 나오는 저기 나무나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톱밥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싣고 이제 펠릿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펠릿 공장으로, 김해 있는 펠릿 공장으로 이렇게 갖다 주는 일을 했었는데, 아니 그 싣고 가면서 여태까지 그렇게 저기 계량기를 갖고 사기를 치는 걸 처음 봤어요. 여태까지 뭐 화물차 하면서 계량도 많이 했지만, 계량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현장에 공사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아마 6년 공사인데 3년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거기서 이제 톱밥을 이렇게 실으면 이제 톱밥을 좀 크게 자르다 보니까 25톤 차에 꽉 실어도 25톤이 안 됩니다. 한 20톤 가까이 18톤, 20톤 이 정도밖에 안 실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 거기서 나오는 이제 톱밥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은 폐기물이거든요. 폐기물이니까 폐기물을 처리할 때 그 무게로 돈을 받아요.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고속도로 현장은 국가에서 하는 거거든요. 국민 세금으로 갖고 고속도로 공사를 하는 건데, 이걸 운반할 때 보면은 그게 이제 폐기물이 얼마 정도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실어 나르는 무게로 가지고 사후에 이제 계약을 일단 하고 사후에 그 무게로 가지고 이제 돈을 받는데, 아니 이제 처음에 이제 공차 중량도 재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톱밥을 싣고 오면 이제 공차에서 이제 실린 무게를 이렇게 측정을 해가 돈을 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계량기를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뭐 작은 양을 조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현장을 또 목격을 하고 할 수 없이 저는 뭐 그런 불법을 안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고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앞전에 그 주식회사 제때 일을 하다가 닭고기 같은 것도 이제 싣고 가면서 거래명세표 조작이 일어난 거. 왜냐하면 이제 닭고기나 이런 것들은 저기 조류독감 이것 때문에 거래명세표를 조작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제때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충남 홍성에서 싣고 저기 김천 롯데푸드로 가는 건데, 이것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물건을 저기 조작을 해가지고 과적에 걸려가지고 그 거래명세표를 그 이신청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놨던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물건은 저기 포천에서 김천으로 싣고 왔는데, 그 사진 찍은 명세표를 보니까 홍성에서 이렇게 오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게 계속 그 저기 닭고기 싣고 내려올 때 한 1년에 한 7번 정도 싣고 내려오는데, 그 싣고 김천에서 실어주는 사람이 이유를 몰랐는데 계속 롯데푸드 가면은 홍성에서 온 걸로 얘기해라. 그리고 또 우리 기사들한테는 포천에서 내려오면 한 저기 아침 9시 싣고 내려오면 한 4시 정도, 4시 한 7시 한 이상, 왜냐면 중간에 밥도 먹고 이래야 되니까 한 7시 걸리는데 홍성에서 오면 한 3시간이면 오거든요. 그러면 냉동기를 돌린 그 타코메다의 용지가 그 시간이 딱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걸 김천에서 롯데푸드가 다 알거든요. 아는데
그러면 우리 기사들 보고 말이죠. 저기 냉동기를 끄다가 냉동 제품을 실었는데 냉동기를 끄고 그러다가 몇 번 싸웠어요. 그런 불법을 하라 해가지고 그래 하고 그러던 차에 그 쪽에서 물건 양을 쏘개가지고 그 고속도로에 과적에 걸렸다고요. 걸려가지고 그게 이제 벌금이 전 처음 과적 걸렸기 때문에 50만 원이고 두 번째 걸릴 때는 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제 잘못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소명하기 위해서 저기 이의신청도 하고 이의신청이 안 받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주가 나중에는 물었습니다만 본래 그 기사들이 물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기사들은 과적을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운수업체나 그 저기 화주가 그걸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거래명세표를 조작하고 그래서 제가 그게 주식회사 제때를 하고 빙거래를 고발하면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보니까 이것도 3년 이하의 징역이 처하고 그래서 내가 그 저기 식약처에다 물어봤죠. 왜 이렇게 거래명세표가 조작이 되면 왜 이렇게 형이 강하냐 하니까 이게 거래명세표를 조작을 하게 되면 조류독감이나 이런 질병이 생겼을 때 방역이 안 된답니다. 어디서 물건이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역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해서 그래서 제가 그것도 신고를 했어요. 고발을 했고 뭐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을 해가 계량기 조작하는 것도 한 달 다니다가 신고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그래서 이제 뭐 화물차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장거리로 다니고 이래 하면 좀 보수는 좀 많죠.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보수는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신고하고 이 경찰서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제가 예전에 포크레인을 조금 했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면허도 있고 이래서 포크레인 기사로 저 하만에 이제 그만두고 그 사람 이제 신고해갖고 처벌 받았죠. 계량기 조작하는 거. 왜냐하면 그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해가 계량기 조작하는 업체하고 다 고발 적발돼 갖고 그래가지고 그 처벌이 됐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이제 간 데가 어디냐면 하만에 이제 포크레인 기사 모집이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고철장인데 이제 거기서도 해갖고 가보니까 이제 엔진을 파쇄해가지고 나오는 엔진 오일을 모아놨다가 그것도 한 일주일 하다 그만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 뭐 불법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보니까 이제 엔진을 부수고 난 기름 같은 거를 모아놨다가 밤 되면 낙동강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고 신고 안 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그 업체를 신고해가지고 처벌을 받았는데 1년 정도 지나가지고 다시 한번 가니까 또 하고 있더라고요. 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또 이번에 이제 과중처벌 받을 건데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그 먹는 낙동강에다가 그 엔진 오일이나 이런 걸 흘려보내면은 그 사람은 엔진 오일을 처분하는데 약간의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한번 파괴된 환경은 되돌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부 고발자가 아니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불법을 하는 이런 것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신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신고를 한 겁니다. 신고를 한 건데 이 내부 고발자로서 하지 않아야 될 이런 불법 행위를 보고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 1,000명이 2,000명이 넘는데 그 한 사람도 고발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고발을 해서 일하는데 그 고발한 사람을 차단해서 와서 돈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안 받는다고 해도 계속 얘기를 하가 뭐 녹음을 하고 해가지고 가짜로 해가 변호사를 써가지고 저를 그렇게 이런 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너무 억울해서 제가 진짜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자살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거 자살을 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그 자살할 용기로 이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돈을 바랬다면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도 저는 녹음을 하면서 제가 돈을 요구하지를 않았어요. 왜 이 사람을 범법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 잘못을 덮으려고. 그래서 제가 국민 여러분들한테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이 주식회사 빙그레 주식회사 제때에 이런 신고자를 범법 행위로 만드는 이 행위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 신고했다는 이유로 제가 범법자가 되고 제가 자살을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자수할 기회를 줬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 보고 국민들한테 사죄해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고 했는데 저를 지금 범법자로 만들어가지고 제 가족들과 제 가족들을 파탄으로 지금 몰고 있습니다. 제 가정을 파괴하고 있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드렸고요. 이제 요 뒤에 바로 주식회사 제때가 어떠한 범죄 행위를 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얼마나 많은 돈을 사기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곧 이 편에 바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한테 공유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염치불구하고 좀 도와달라는 뜻에서 제 댓글에다가 제 후원 계좌도 또 많이 도와주시고 계신데 도와주시는 분들한테는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이들과 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좀 다른 분들한테 많이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 바로 그 주식회사 제때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